아들 집에서 쫓겨나 리어카를 끌던 68세. 아들이 고소한 내용 증명 앞에 멈췄지만 그녀는 카메라를 켜고 말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아들은 뒤늦게 후회하는데 이제부터 김영욱의 생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챕터 1 새벽의 균열.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영욱의 눈이 떠집니다. 68세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 반복된 일상에 길들여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민구와 선영이 속삭이는 대화가 영욱의 귀에 들어왔거든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승우도 이제 고3인데 할머니 눈치 보느라 집중도 못하고. 쉬 들려. 나중에 얘기해. 영욱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검정 원피스를 단정히 차려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괜찮다, 영호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야. 봉천동 골목길을 걸으며 영옥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26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민구를 키워야 했던 그때, 청소일, 식당 일 가리지 않고 일했던 그 시절이 생각났죠. 그때도 이렇게 새벽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욱 씨,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재래시장 김치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영욱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승우가 좋아하는 깻잎 있나요? 있죠, 있고 말고. 그런데 영욱 씨, 요즘 집에서 힘든 일 없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영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영욱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에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마음은 어디론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있어요? 승우가 나타났지만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영욱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승우야,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얘기해. 네. 그냥 공부하기 바빠서요. 승우는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영욱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고마워요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민구와 선영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영욱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죠. 오늘 부동산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영욱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영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죠. 민구와 선영이 출근하고 나서 영욱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영욱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새벽에 들은 대화와 방금 전 민구의 말만 맴돌았거든요. 내가 짐이 되었구나. 영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영욱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영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초연금으로는 혼자 살기도 빠듯하고
모아둔 돈도 승우 학원비로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집을 나가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오후에 영옥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승우의 방을 정리하고 민구와 선영의 옷을 개어놓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민구는 영옥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선영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승우마저 평소보다 조용했죠. 저녁 식사 시간, 영옥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민구가 좋아하는 불고기, 선영이 좋아하는 나물, 승우가 좋아하는 계란찜까지 마지막 만찬처럼 정성을 다했죠. 어머니, 밥 맛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승우도 많이 먹고. 식사가 끝나고 영옥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또다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민구가 무슨 얘기를 꺼낼지 영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란 척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말이죠. 승우만 잘 되면 그걸로 됐지 뭐. 영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과연 승우는 할머니 없이도 잘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가족은 영옥 없이도 괜찮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영옥은 작아져만 갔습니다. 챕터 2 마지막처럼 차린 저녁. 그 다음날 저녁 영옥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구의 표정을 보니 오늘 그 얘기를 꺼낼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영옥의 등 뒤로 민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은 결심을 다진 듯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영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 싶었죠. 영옥은 접시를 놓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선영은 그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죠. 무슨 얘기인데? 영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독립 좀 하려고 해요. 민구의 첫마디에 영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거든요. 독립? 네. 승우도 이제 고3이고 중요한 시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집이 너무 좁아서 승우가 공부하기 힘들어해요. 민구는 영옥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차마 직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양원 같은데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영옥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자신은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영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그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영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생각해 두고 있었니? 영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이번 주 안에 좋은 곳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괜찮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민구는 마치 영옥을 설득하듯 말했지만 영옥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설이 좋다고, 외롭지 않다고, 40년 넘게 함께 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승우는 뭐라고 하니? 승우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민구의 대답에 영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키운 손주마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영옥은 승우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지만 승우는 나오지 않았어요. 챕터 3 상자에 담긴 40년. 며칠 후 민구는 정말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영옥이 교회에 간 사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영옥의 짐을 모두 정리했어요. 영옥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고 영옥의 모든 소지품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 구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시내에서 가깝고 교통도 편해요. 민구가 열쇠를 내밀었지만 영옥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짐은 우리가 다 옮겨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가서 쉬세요. 선영이 말했지만 그 말이 영옥에게는 이제 여기서 나가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승우는 어디 있니? 학원 갔어요. 시험 기간이라 늦게 와요. 영옥은 마지막으로 승우를 보고 싶었지만 그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승우가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삿짐 차에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길, 영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봉천동 골목길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재래시장 김치가게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사장님도 못 보겠구나 싶었죠. 새로운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작은 부엌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1층이라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민구는 짐을 옮기고 나서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선영도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만 남기고 갔어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영옥은 상자에 담긴 자신의 짐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고작 몇 개의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 민구의 어린 시절 사진, 승우의 상장들. 그게 영옥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처음으로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가족들의 숨소리도 없고 승우가 늦게 들어오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적막한 정적만이 영옥을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었을까? 영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원망하기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영옥의 첫 번째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쓸쓸하고 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무한 밤이었어요. 새로운 집에서 보낸 첫 주가 지나고 영옥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월세 30만 원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동안 승우 학원비로 써버린 노후 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영옥은 작은 방 안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때 문득 골목에서 본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그분 말이죠. 챕터 4 리어카의 시작. 다음 날 새벽 영옥은 중고품 가게에서 낡은 리어카 하나를 샀습니다. 5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영옥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폐지를 주우러 나갔을 때 영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했어요. 하지만 배고픔은 부끄러움보다 강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박스 많아요. 상가 앞에서 정리를 하던 젊은 사장이 영옥을 불렀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숙이며 박스들을 리어카에 실었어요. 무겁고 더러웠지만 이게 돈이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벌어야 살 수 있었거든요. 며칠째 폐지를 줍고 있던 어느 날 영옥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그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영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재훈이라고 합니다. 리얼동네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훈이라는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고 왜 자신을 촬영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요. 인터뷰요? 저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영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면 돼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지만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가족 이야기는 더더욱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재훈은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동안 멀리서 영옥을 지켜봤어요. 영옥의 정갈한 손놀림,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 보이는 쓸쓸한 표정에 마음이 끌렸거든요. 일주일 후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어요. 영옥은 평소보다 많은 폐지를 모으려고 무리를 했습니다. 돈이 절실했거든요. 오후 3시쯤 큰 상가 단지를 돌며 박스를 모으던 영옥이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할머니, 마침 근처에 있던 재훈이 달려왔습니다. 영옥은 리어카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괜찮아요. 잠깐 쉬면. 하지만 영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훈은 망설이지 않고 영옥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영옥은 재훈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병원비는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가 밥은 제대로 드세요? 너무 마르신 것 같은데. 재훈의 따뜻한 말에 영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에게서도 받지 못한 관심을 낯선 청년에게 받고 있었거든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할머니, 죄송하지만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재훈의 질문에 영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혼자 사세요? 영옥이 고개를 끄덕이자 재훈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68세의 할머니가 혼자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 말이에요. 이번에는 영옥이 망설였습니다. 이 청년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었으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서 뭐 하실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같은 분들의 현실을 몰라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재훈의 진솔한 말에 영옥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짧게만요. 영옥이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옥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어요. 아직은 몰랐지만 이 작은 결정이 영옥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챕터 오봉천동 할매의 탄생.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손주를 위해 헌신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현실까지. 손주 학비 대주다 집에서 쫓겨난 할머니. 재훈이 정한 영상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만을 넘었습니다. 재훈도 놀랐어요. 평소 자신의 영상은 1000명 정도가 보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댓글 좀 보세요. 재훈이 흥분해서 영옥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휴대폰 화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댓글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재훈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좋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이 시대 진짜 엄마상이다.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댓글들은 하나같이 영옥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훈이 댓글을 읽어주자 영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3일 후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재훈의 구독자 수도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영옥의 후속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해요. 혹시 다시 한번 촬영할 수 있을까요? 영옥은 망설였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재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럼 뭘 얘기하면 되나요? 할머니의 일상이면 돼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옛날 이야기라든지. 두 번째 영상에서 영옥은 서울역 지하상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만난 곳, 민구를 데리고 자주 갔던 추억의 장소들. 영옥의 담담한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런 곳에서 장사하셨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진짜 엄마 같아서 눈물이 나요. 세 번째 영상은 영옥이 직접 집밥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찌개를 만드는 모습,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는 영옥의 손놀림에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어요.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나자
구독자 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재훈도 놀랐고 영옥은 더더욱 놀랐어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유튜브 수익이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요? 영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자신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니요. 그 돈이면 월세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충분했어요. 재훈은 영옥에게 수익의 7할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3할만 가져가고요. 영옥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게 재훈 덕분이었거든요. 수익이 생기자 영옥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라면과 김치로만 버텨왔는데 이제는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니까 몸이 한결 편했습니다. 할머니, 이참에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더 좋은 곳으로요. 재훈의 제안에 영옥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도 나쁘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늘 우울했거든요. 며칠 후 영옥은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단독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으로 20만 원 올랐지만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방도 넓어지고 주방도 깔끔했습니다. 새 집에서 촬영한 첫 영상에서 영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비치니 훨씬 밝아 보였어요. 사람들은 영옥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제가 다 기뻐요.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할머니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어느 날 영옥은 용기를 내서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승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바빠요. 수능 준비해야 해서. 그래, 공부해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승우는 영옥이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하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할머니가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민구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니, 요즘 인터넷에 나오신다면서요? 응, 좋은 사람 만나서 도움받고 있어.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민구의 말에 영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조차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재훈이 함께 해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과 함께 살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영상에서 영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68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 영상의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할머니한테서 용기를 얻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시네요. 영옥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에서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된 거죠. 세상은 영옥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영옥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할 뿐이었어요. 챕터 6 내용 증명. 영옥의 채널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아침,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문틈에 끼워 넣는 소리였어요. 영옥이 문을 열어보니 등기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옥 할머니 맞으신가요?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영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일로 오는 우편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니 김민구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영옥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봉투만 바라봤어요. 열어보기가 무서웠거든요. 마침 재훈이 촬영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영옥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재훈아, 이게 뭘까? 내용 증명이라는데. 재훈이 봉투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였거든요. 대부분 소송 전 경고 용도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할머니, 열어봐도 될까요? 영옥이 고개를 끄덕이자 재훈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몇 줄 읽더니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할머니, 이거 아드님이 보낸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니? 재훈은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영옥이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고소 예고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고소? 허위사실 유포?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재훈이 계속 읽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유튜브를 통해 저희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7일 이내에 해당 영상들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영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거짓말을 했나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을 뿐인데. 할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할머니가 거짓말한 게 뭐가 있어요? 재훈이 분노했지만 영옥은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고소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민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내용 증명 받으셨죠? 민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거짓말 같은 건 안 했는데. 어머니가 저희를 그렇게 팔아서 인기를 얻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사실처럼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동네에서 욕먹고 있어요. 민구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영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그저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승우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영상 보고 우리 가족 흉 보고. 어머니, 이게 맞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뜻이 아니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옥은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팔아서 유명해진 건 맞는 걸까요? 재훈은 급하게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채널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구독자들은 갑자기 영상이 사라진 이유를 몰라 당황했어요. 할머니 영상이 왜 안 보이죠? 무슨 일 있는 건가요?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영옥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선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나쁜 아들인가요? 어머니 영상 때문에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선영아, 난 그런 뜻으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라고 독립시켜드린 건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은 나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영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가족들에게는 고발이었다는 걸요. 자신은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가족을 나쁘게 봤던 거였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끊겼습니다. 영상이 비공개되면서 광고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후원 계정으로 들어오던 돈도
뚝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후원을 중단한 거였습니다. 영옥은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재훈이 와서 뭐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건 아드님이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재훈이 분노했지만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봐. 가족 이야기를 남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할머니 인생인데 왜 말 못해요? 하지만 영행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식과 손주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반응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갑자기 사라지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혹시 거짓말이었던 건 아니야? 가족들이 화내니까 영상 내린 거 아니야? 뭔가 석연치 않아. 영옥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영옥은 작은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때 희망이었던 유튜브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족도 잃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재훈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영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사흘째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영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빛이 좋아서 이사 온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햇빛조차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훈이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영옥은 받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갔고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아 몸이 허약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옥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영옥은 계속 자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에 혼자가 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가족을 팔아먹은 걸까요? 넷째 날 오후 재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으니 걱정이 되었던 거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영옥은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재훈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영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확연히 야윈 모습에 재훈은 놀랐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밥은 드셨어요? 배가 안 고파서. 영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급하게 근처 식당에서 죽을 사와 영옥에게 먹였어요. 몇 숟가락 먹지도 못하고 영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내가 가족을 힘들게 했나 봐. 사람들이 우리 민구를 나쁘게 보고. 그건 아드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할머니를 내보낸 건도 이제 와서 고소하겠다는 것도. 재훈은 억울했습니다. 영옥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책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재훈아, 고마웠어.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 유튜브고 뭐고 다 그만하고 싶어.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를 응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문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요. 가족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재훈이 돌아간 후 영옥은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오랜만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영옥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왜 움츠러들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숨어야 하는 걸까요? 챕터 7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오랜만에 제대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나야.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걱정했어요. 재훈아, 카메라 좀 켜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려던 영옥이 갑자기 방송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제 진짜 할 말이 생겼어. 1시간 후 재훈이 카메라를 들고 영옥의 집에 왔습니다. 영옥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카메라가 켜지자 영옥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옥입니다. 갑자기 영상이 사라져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더군요. 영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나? 거짓말을 했나? 가족을 팔아먹었나? 영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이때부터 영옥은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이야기, 26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운 이야기, 청소부로 일하며 민구의 학비를 벌었던 이야기. 저는 민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민구 학용품 사려고 밥을 굶은 적도 많았고요. 영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민구가 결혼하고 승우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슬퍼졌습니다. 승우 학원비, 생활비. 제가 모아둔 돈으로 다 됐어요.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독립하겠다고, 요양원에 가라고.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서러웠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한테 짐 취급받으니까.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아들 가족이 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억울해요. 영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식, 손주 잘 되라고 한 것뿐이에요. 내 삶을 팔았다면 그건 팔릴 만큼 값진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옥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게 잘못이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영상이 끝나고 영옥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쌓여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낸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재훈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영옥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이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영옥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특히 같은 처지의 중장년층들이
공감의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영욱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한 거니까요. 영욱의 고백 영상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68세 할머니의 당당한 외침, 가족에게 버림받은 할머니의 진실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영욱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비판도 거셌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고소해? 정말 인간이 맞나? 40년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나? 김민구 씨 양심이 있으면 나와서 사과해.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영욱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가족이 욕먹는 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한편 민구는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료들이 영상을 보고 수군거렸고 상사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김대리,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네요. 동료의 말에 민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거든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 내쫓은 며느리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더라. 선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민구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어. 어머니를 왜 고소한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했어? 사람들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지금이 더 나빠졌잖아.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 민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오히려 영욱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승우는 학교에서 더 심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놀렸거든요. 야, 승우야. 너 할머니 유명하시네. 우리도 구독 눌러줄까? 할머니가 너희 가족 디스하시는데 기분 어때? 승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할머니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민구는 결국 영욱의 집 앞에 섰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욱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구는 어머니를 고소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민구가 벨을 눌렀습니다. 영욱은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문을 열었어요. 민구의 모습을 본 순간 영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니? 영욱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영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구가 집안을 둘러보니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밝았어요. 하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구는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까봐 아들인데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민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욱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실 줄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조용히 지내야 하니? 영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구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 순종적이던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40년 넘게 너를 키우고 손주까지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 영욱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거짓말하신 건 아니지만.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니? 내가 나를 독립시켰다고? 요양원 알아봤다고? 다 사실 아니니? 민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욱이 말한 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데.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영욱의 말에 민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도 이제 우리가 싫으신 거예요? 싫지는 않아. 하지만 실망했어. 영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는 나를 짐으로만 봤구나 싶어서. 민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예전처럼. 하지만 영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엄마. 민구가 울먹이며 영욱을 안아보려 했지만 영욱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구야,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어. 이제 난 내 인생 살 거야. 영욱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고소고 뭐고 내 맘대로 해. 나는 이제 무섭지 않아. 민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러웠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저는 이만. 영욱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민구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승우. 그래, 승우야. 할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할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승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욱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괜찮다, 승우야. 너는 공부만 잘해라. 할머니, 수능 끝나면 할머니 보러 갈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욱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승우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욱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챕터 8 각자의 자리, 나의 삶.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봉천동 할매 라이브는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정기 생방송을 하는 인기 채널이 되었어요. 구독자 수는 30만을 넘어섰고 영욱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욱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수많은 방송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재훈이 카메라를 조작하며 영욱의 요리 과정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영욱의 정갈한 손놀림과 정성스러운 설명에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할머니 덕분에 김치 담그는 법 배웠어요. 할머니 오늘도 예쁘세요. 영욱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했어요. 춘식이님 고마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행복한 하루님,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요. 방송 중간중간 영욱은 자신의 근황도 전했습니다. 요즘 다니고 있는 노인 대학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과거의 추억들까지.
7080년대 서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영옥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명동이 정말 화려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러 가는 곳이었죠. 저도 승우 할아버지랑 거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영옥의 옛 이야기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방송이 끝나갈 무렵 영옥은 항상 하는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생방송이 끝나고 재훈이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영옥은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승우의 수능 성적표였어요. 수능이 끝나고 승우가 직접 가져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몇 개월 전 승우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했습니다. 영옥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손주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기뻤지만 승우가 다시 자신을 찾아와 줬다는 게 더 기뻤거든요. 할머니, 오늘 방송 정말 좋았어요. 김치 담그는 법 저도 배웠어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재훈도 영옥의 진짜 손자 같았어요. 6개월 동안 함께 방송을 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재훈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지금도 폐지 죽고 있었을 거야.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영옥의 방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보내준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손편지, 작은 선물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들. 전국 각지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특히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보내준 편지들은 영옥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할머니 보고 용기를 얻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와 다시 대화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우리 시대의 희망이에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영옥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영옥은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었거든요. 저녁을 먹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오늘 방송 봤어요. 그래, 어땠니? 할머니 김치 담그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서 드시던 할머니 김치가 생각났어요. 방학 때 할머니한테 가서 김치 담그는 법 배워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승우와의 통화는 영옥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가족과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승우만은 여전히 자신을 할머니로 생각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이었어요. 몇 개월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영옥은 담담하게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미 지난 일이야. 어머니,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승우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저희도. 하지만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고마운데 이제 그럴 수 없어. 나도 내 삶이 있거든. 영옥의 단호한 대답에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옥은 오랜만에 민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구야, 나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하게 지내라. 엄마, 그런데
민구야,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각자 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영욱의 말에 민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승우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내 손주니까.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68년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영욱은 시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8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인생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봉천동 할매는 오늘도 방송 중이었습니다. 이 대본은 시청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김영욱 68세은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구를 키우며 손주 승우의 학비까지 책임지지만 결국 짐으로 취급당해 쫓겨납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리어카를 끌며 다시 삶을 이어가고 재훈이라는 청년 유튜버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합니다. 아들의 내용 증명 앞에서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은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자식 세대의 깊은 반성을 요구하고 동시에 늦은 나이에도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영욱의 삶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나이를 넘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힘이라는 교훈을 줍니다.